있어요. 앞에서 할 때 또 제대로 100% 완전 학습이 안 되신 선생님들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뭐 언급을 해보는데요. 뭐 그렇게 하기로 했죠. 중국에서 다시 설명하기로요. 요 글자는 본자가 이 글자고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글자 이렇게. 다 같은 글자니까. 근데 오늘 할 수 있는 글자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져야 되는데요. 요 글자 먼저 살펴보는데 이거 세추라는 글자죠? 네. 새 모양에서 나오고 새를 갈라놓게 피하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요 글자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도 쓰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요. 예. 진흙근이라는 글자인데 이 뜻 진흙은 허신이 설문에다 풀이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네. 허신이 요 글자를 갖다가 설문에다에 뭐라고 하냐면 점토야라고 했어요. 점토야. 이 물기가 많은 흙이라고 했어요. 점토. 그래놓고 더 풀이를 했는데 이렇게 풀렸네. 설문에서 이렇게 풀이 되는 것은 뭘로 봐야 되냐면은 해자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네. 형성자 풀이를 했으면은 여기다가 소리성자를 붙였겠죠. 네. 패턴이 그렇게 돼. 설명자 패턴이 종, 뭐, 투고, 뭐, 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 글자의 뜻을 따르고 이 글자가 음역화를 했다 하는 얘기고 이 글자의 뜻을 따르고 이 글자의 뜻을 따랐다 그 얘기가 되는데 누를 함자의 생략된 형태 이 글자가 그냥 누를 함자의 생략된 형태를 따랐다 그 얘기가 되는데 왜 그렇게 누를 함자의 생략된 형태라고 봤냐면은 요 글자의 소전 형태예요. 설문자는 소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음 풀이를 했으니까 그러죠? 소전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풀이. 요 글자를 소전에 이렇게 썼어요. 소전 이렇게 썼는데 요거 지울게요. 요 글자를 흑두자로 보고 이 글자를 누르랑자의 생략된 형태로 본 거야. 누르랑자를 생략되게 해서 피하는 글자로 본 거야 지금. 허신이가. 그러니까 결국 누런흙인 거야. 이 형태로 보면 누런흙인 거예요. 누런흙 점토. 점토고 누런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흙이야. 그래서 오늘날 이 글자를 진흙편 진흙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누르랑자에 생략되는데 누르랑자가 그런데 사실은 있죠. 소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요것이 생략한테 이렇게 보는데 매치가 되나요? 안 돼요 전혀. 그러죠. 사실은 요것은 있죠. 사람이고 사람을 피하는 건데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폐옥이요 폐옥. 이게 동그랗고 폐옥이라고 생각해야 돼. 폐옥. 이게 폐옥인데 폐옥 옥이잖아요. 이게 옥 폐옥이 차는 옥이잖아요. 옥인데 옥 가운데 있죠. 누런 것. 중국은 누런 것이 중앙이색이야. 황. 오행색 가운데 황가 누런색이 중앙이색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운데 세계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 청색, 백색, 붉은색, 검은색, 가운데가 중앙색인데 중앙색이기 때문에 이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황제의 황자도 사망오제까지 황제의 황자도 누런 황자를 쓰잖아요. 누런 폐옥, 붉은 폐옥을 찬 거야. 그래서 여기서 색깔이 누르다는 색깔이 나오면서 누르는 황자가 오늘날 이 누르는 황자가 이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폐옥 관련인데 폐옥을 뜻하는 글자는 폐옥 황자는 구슬옥자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폐옥이 옥 관련있어요. 폐옥 황자 새롭게 이렇게만 여기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라고 생각해요. 폐옥 황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폐옥이고 이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건 사람인데 이게 뭘 표현했냐면요. 허시는 소전만 참고를 했지만은 이게 다행히 각골문에도 존재해. 이 글자가 각골문에도 존재하는데 각골문에도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해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불이에요. 불. 이게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고 매달린 사람이 이게 묶어놓은 사람을 갖다 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데 이게 묶어놓은 상태를 갖다 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불이 표현인데 이게 뭘 표현했냐면요. 인신공의를 표현한 거야. 인신공의. 인신공의. 심청이. 그렇죠. 인신공의 하면은 가까운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에밀레종. 뭐 그게 실현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하지만은 인신공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 발달하지 않는 일단은 하늘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인데 비가 안 온 것도 비가 너무 많이 온 것도 어떻게 하늘이 노예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농경시대 때 이게 각골문의 형태라고 하는데 각골문이 청동계고 계를 같이 하고 농경문화하고 같이 계를 같이 해요. 농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예요. 청동기 시대 때가 이 시대가 이걸 사용했던 시대가 이 시대에 농사를 짓고 사는데 근데 농사의 절대적인 게 비요 비. 농사 짓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도 하늘 보고 농사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많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근데 비가 안 오면 더 문제야.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고 그러는데 기우제 지낼 때 뜻이 하늘에 닿으려면은 희생이 필요해. 희생물. 근데 옛날 사람을 썼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고 정을 많은데 에밀레종을 많은데요.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이요. 봉덕사 신종, 봉덕사정 만들 때는 뭐 사람들한테 이제 그건 이제 근거가 없다고 했죠. 그게 다 그런 행위들이 인신공인데 실질적으로 있죠. 인신공인을 맨 처음에 했다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중국 역사 속에 누구냐면요. 탕왕이에요. 탕왕이 은나라를 세웠잖아요. 은나라. 이게 저 각골문이 은나라하고 관련됐잖아요. 지금 은나라를 세운 그냥 상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딱 나라의 천자로 즉위를 했는데 7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 탕왕이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 딱 즉위를 했는데 7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니까요. 그게 자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안 된다고 봐가지고 나무를 자석 쌓고 자기가 인신공의를 한 거예요. 자기 몸을 희생으로. 근데 비가 따르러 와. 그렇죠. 근데 이제 비가 온 거지.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제 사람 이게 비가 올 때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행위를 했나 어쨌나 하여튼 뭐 전해진 얘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어쨌든 간에 그 인신공의를 표현하는 글자인데 그것이 소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보고 허신이가 이렇게 잘못 풀이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누르랑자가 전혀 관련이고 흑자자가 전혀 관련인데 이게 불이 사실은 불화자가 있죠. 불화자가 위에 글자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화자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밑에가 반드시 펼쳐지고 이것이 연결된 것 뿐이야. 불화자에서 우리가 이제 빛광자 있잖아요. 빛광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불화자 되냐? 이게 불화자예요. 이거 부위가 사람 위에 불이 산 모양에서 나온 글자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도 밑에가 반드시 이렇게 되고
점이 이어진 것 뿐이야 지금 사실은. 불이야 불. 이게 그게 흑자로 바뀐 것 뿐이야. 인신공의를 표현한 거라니까. 근데 이거 뭐죠? 줄일 때 기근이들 아주 줄일 때 이런 행위를 한다면 그래서 이게 줄이다 그런 뜻이 있는 글자. 진흙보다는 줄이다, 기근이 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야. 그런데 자기 뜻은 어떻게 돼요? 자기 뜻은 밥시자를 하면 못 먹어서 줄이는 상황이니까 밥시자를 한번 붙여서 이렇게 분화돼서 이렇게 쓰이고 자기는 후대에 허시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흙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되도록해서 말하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인신공의를 표현했지만은 허신이 잘못되어서 오늘날 진흙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뜻을 본래 뜻을 대신하는 글자는 이 줄일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기근을 때 쓰는 글자. 그리고 이 글자가 이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의미역하는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빨리 해야겠네요. 부진할 글자가 있고요. 예? 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부진할 글자요. 그 다음에 겨우 글자예요. 힘이 없는 사람 관련돼가지고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죠. 근소한 차이를 이겼다. 뭐 근근히 먹고 산다. 뭐 할 때 쓰는 겨우 글자예요. 그 다음에 무화나무 글자예요.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 이게 그렇죠. 요 글자가 달라붙어 반드시 알아야 될 글자는 근역이죠. 근역. 우리나라 별칭이요. 근역. 우리나라가 옛날 울타리로 뭉화를 많이 심었는가 봐요. 그래서 뭉화가 많은 나라라고 봐서 근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벨 글자예요. 옛날 출가이인이라고 여자가 시집가면은 그렇지. 그렇죠. 외인으로 취급되는데 그래도 친정 부모를 1년에 한두 차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부모를 만난 걸 근치라고 해요. 근치. 벨 글자예요. 그 다음에 근으로 쓰인 글자로서요. 삼갈 글자도 있네. 삼갈 글자. 그나 인전 뭘 뜻인 글자? 말을 삼간다 이거죠. 삼가하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삼갈건이요. 뭐 아이들한테 반드시 그런 것도 교육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달라붙은 이 글자가 무슨 자죠? 그칠간이라는 글자죠? 그칠간자가 어떤 모양에서 나온 글자 이제 알고 계시죠? 이 불자인데 사람 뒤에 눈이 있어서 나온 글자예요. 이 사람 뒤에 눈을 뒀다는 것은 외면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외면한다. 외면되는 상황. 사람이 오른쪽을 향했는데 그 뒤에다 눈을 이렇게 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바탕으로 설명한다. 눈을 나타내는 글자 눈목자고 사람은 좌우든 오른쪽을 향하든 왼쪽으로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서 일부가 생략되면 이 글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외면당하는 사람에서 나온 글자예요. 자, 외면당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책을 지고 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혼자 사는 삶이. 사람이 더불어 살라고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하는데 외면당하면은 외롭게 살 수밖에 없고 외로우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외면당해서 어렵다. 어렵다는 뜻인데 자, 근이 의미 좀 바뀌어요. 이제 이거는 근이 기역 더하기 의 더하기 니은인데 중간에 모음이 하나 들어있는데 모음이 이게 의가 모음 삼각도로 표현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입술이라고 봤을 때요. 삼각도 사각도로 더 많이 얘기 저는 삼각도로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의가 여기서 발음되는데 이게 중설모음이요. 앞에서 발음되면 이 몸이 전설모음이잖아. 우가 최고 뒤에서 발음하면 후설모음이에요. 그리고 의는 중간 정도에 발음되는데 고모음 가운데 이게 위로 가면 고모음이고 아래 가면 저모음인데 고모음으로서 의가 중설모음이에요. 근데 저모음으로서 중설모음이 뭐예요? 아예요. 아. 그러니까 의하고 아가 같은 중설모음이야. 그러면 중간에서 발음된다는 얘기요. 고모음이냐 저모음이냐 차이지. 근데 같은 중설모음이기 때문에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칠간자가 이 글자가 간이라는 글자가 보면 근이 될 수 있는데 나무 목자가 되면 꾸리 근자가 되잖아 이렇게. 간이 이 글자가 음역할 자라서 간이 여기서 근으로 바뀐 것이 아가 으로 바뀌잖아. 그러잖아요. 중설모.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근이 간이 될 수 있어요. 간. 근이 간이 이게 이제 근자가 이제 음역하는 글자죠. 근이 간이 된 거예요. 외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어려울 건자. 그래서 전부 다 근근 하다가 간이 된 걸 알겠죠? 준성명 때 교환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연면자라니까요. 혼자 쓰이지는 글자가 아니에요. 간나. 예. 연면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글자 하나 두 글자 이상 하기 두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만들어내는 글자를 연면자로 생각하면 돼. 글자가 만들어진 특성과 관련돼 가지고 글자가 의가 형성될 때의 하나의 특성이야. 근데 이게 보통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두 글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야. 그게 뭐냐면 악착. 우리가 악착을 앞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치자에다가 이렇게요. 근데 이 글자 혼자서 안 써요. 이 글자는 반드시 이 글자하고 같이 썼어요. 이렇게. 포도. 포도자, 포도도자. 이거 한 글자만 안 써요. 다 한꺼번에 합쳤어요. 청청병력. 벼락벽자. 허물벽자가 매우 진짜. 아 그렇죠. 저 허물 선생님 쳐다보셨어. 답을 줄까봐. 순간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안 난다니 큰일 났어. 이제 체력이 떨어진 거야 지금. 병력. 이거 단독으로 안 쓰인다. 이거 반드시 두 개로 쓰이고 이것도 반드시 이거하고 합쳐서 쓰이고 이것도 이렇게 쓰인 것처럼 이것도 반드시 합쳐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세추자. 이게 세추자가 달라붙기 원래 새우 관련돼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글자하고 쓰다 보니 이 글자 뜻이 막 통모가 되니까 이것도 어렵다는 뜻이 생겨. 이게 원래 새우 관련된 뜻이어야 된대. 그러면서 이게 연면자가 음이 여기에 뭐예요? 초성 중성하고 종성. 여기는 종성이 없으니까 중성만 같죠? 악착 중성하고 종성이 같죠? 이것도 중성하고 종성이 같은 난으로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음이 란으로도 이렇게 해요. 골란을 때 쓴 글자예요. 원래 기역이 리을로 잘 바뀌 유성음이 리을로. 각자가 이렇게 각각자가 이렇게 쓰면 락이 되잖아 이렇게.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난이나 란으로 이렇게 잘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려울 난자하고 서로 또 관련이 되고 어려울 난자는 종성이 탈락돼가지고 나로 이렇게요. 엽기 쫓을 난자예요. 나래. 이게 나래라고 해가지고 긍정의식 같은 일종의 하나인데 엽기 쫓을 나라든지 또는 탄 이렇게도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달라붙으면 여우탄자예요. 여우탄자. 현해탄을 때 쓰는. 난단탄이고 난단탄에는 시읒음이 추가되어 있어요. 후음이 시읒음이 추가되어 있는데 음이 일부가 되면 시읒만 남아. 그래서 한이 될 수가 있어. 한.
그것이 바로 한수 한자예요. 한수 한자. 물 가운데 한수. 이 물. 근데 한수를 중심으로 한수가 발원지가 한중이 한중 땅. 한중 땅에서 생긴 나라가 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 한 나라 한자가 되기도 해요. 한 나라. 그리고 이게 한자를 뜻은 한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여기서부터. 지는 근자에서부터 들어가야 돼. 근데 예전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설명하고 요 글자는 다시 마음속다가 들어가면 살뜰할 글자, 은근할 때 쓰는 살뜰할 글자예요. 이렇게 살뜰할 글자 이런 데서 다시 은근할 거예요. 이런 글자에서 다시 음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쓰여지는 글자. 근데 있고 탄이 하나 빠졌다. 탄시갈 탄자 빠졌어. 탄으로 쓰인 글자. 탄시갈 탄자. 입을 크게 벌려서 탄식하니까 하품자를 붙이기도 하고 입을 벌려서 탄식한다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기 열탄자처럼 이것도 탄식할 탄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요. 풍수지탄 할 때 쓰는 한탄을 뜻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어려울 난자가 이렇게 써야 돼. 자, 어려울 난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스릴 복자.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예? 조금만 쉬었다가. 쉬었다? 네. 1시간만 계속 한다니까? 아저 그래도 한 50분을 더 해야 네, 되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5분만 예, 쉬어야 쉬었다 올게요, 그럼. 네, 아무래도 아이고, 그것보다 교수님 좀 쉬셔야 돼. 교수님 집중력이 좀 해줘야 돼. 아니,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무릎이 안 좋으세요? 아예 안 좋은 게 아니고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몸 뻣뻣해서 그래. 운동